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이러한 조정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증권가에서는 4월 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50선에서 2,650선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2,500선은 정확하게 깨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야 됩니다. 본부장님. 네,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전체 포트의 100 중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맞냐라고 하면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래도 저는 주식 비중이 70% 이상 그런가요? 공격적으로 좀 채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세가 날 때 혹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배우시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잘 맞는 건 미국 증시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한 미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꽈서 내는 기출문제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했었을 때 그 가격대가 항상 꼭지인 경우가 많은 그러한 상황.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담아낼 만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으니까 다 담자가 아닙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지금 화면에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에 가장 안 좋을 때 대비해서 그럼 더 안 좋느냐? 아니면 실적이 그때보다 더 좋은 거냐라고 따져봤었을 때 이 구간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정책적인 좀 요소가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비슷하게 지금 하락하는 현재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디램 레거시 관세 매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안 팔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전체 매출의 지금 다수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화권도 빠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화권은 체력이 좋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GDP가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간다라는 총리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미국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더 시각을 극대화해서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쪽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담아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하면 지금은 반드시 삼성전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엔비디아도 힘들고요.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움직였었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장비주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2자릿수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디램, 레거시, 장비 쪽이 지금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기업들처럼 펀더멘탈상 문제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당장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이렇게 대내의 변수가 생겼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에서 또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에게는 이제 실적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조금 섹터적으로 조금 좁혀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어느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은 저는 반도체 장비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에 항상 많이 말씀드렸었던 쪽은 반도체 장비 쪽 중에서 전공정 관련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1.4% 혹은 1.2%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락률도 괜찮고 지금 차트의 패턴조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SK하이닉스라든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 종목군들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거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매출 비중 거기서 가장 높은 쪽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빠질 때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제 매수 주체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진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공정 관련 기업들 중에 이평선 밑으로 역비열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괜찮은데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넥스틴도 전체 매출의 50%가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느냐? 바로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HBM에 대해서 물음표가 너무나 많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챗 GPT에서도 그 지브리 폼인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유저가 이걸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서버가 지금 과부하되고 있다. 테슬라 쪽에서도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용자가 너무나 많아서 GPU가 녹아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업적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좀 립서비스 개념의 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는 하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면 추론의 역할로 충분히 저비용 고사양의 어떤 출력을 냈었던 중국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쫓아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장비주들이 한 번 더 상승할 만한 요인으로 이제 보여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높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